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NJ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KNJ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보시게 되면요.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CVD SiC, 그러니까 탄화규소, CVD 탄화규소 링 부품 관련 2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했다. 매출 240억 원 기여 수준이고 애프터마켓 채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애프터넷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향 수요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비 사업부도 2차 전지향 고객사 증설 시 수주 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이다. 두 번째 리포트 제목은 증설의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라는 제목이고요. 생산시설 투자 200억 원을 발표하고 동라인은 탄화규소 포커스링 생산이 주요 목적이며 최종 완공되는 2024년 말에는 누적 연 매출 캐파가 680억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사로부터 탄화규소 포커스링을 공급받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증설을 통해 동사의 중국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이제 리포트 내용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게 그거죠. 200억 원 가량의 탄화규소 링, 포커스링, 탄화규소 포커스링에 관련된 제품을 하는데 이제 중국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 걸 대수로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사에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좀 채용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상승 한번 상승 추세, 두 번째 상승 추세, 세 번째 상승 추세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24,500원인데 자, 오늘 이탈했습니다. 오늘 24,500원 이탈했고 그 밑에는 22,000원 되어 있습니다. 24,500원, 22,000원 되겠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지지대가 아니라 저항대가 됐기 때문에 24,500원은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테스트 하는 거고, 24,500원은 또 지지를 못 받게 되면 22,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5,000주를 순매수했어요. 네, 그런데 자, 일단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틀 동안은 또 매도를 했네요. 최근 이틀 동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이틀 동안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 외국인이 팔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9만 7천 주를 순매수했는데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3만 주를 팔기도 했지만은 기존은 여전히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핸들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기관 중에서는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자, 금투가 사고 있고, 자, 보험을 좀 파는 채식을 하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는 순매수했다가 물량이 잠겨 있는 상태고, 연기금도 조금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83%, 상당히 괜찮죠. 이 정도면 신용비율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데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보다는 다소 부담되고 3%대까지 다소 안정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은 확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볼까요? 최대주주는 조금 낮네요. 27%, 그리고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5%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 회사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은 회사 가지고 장난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을 위해서 회사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 지분이 낮으면은 회사를 오히려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그냥 돈 벌겠다.
회사를 통해서 내가 그냥 돈 벌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재를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 유상증을 때려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당연히 책임 경영이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차원인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약간 한 3%가량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하는 회사이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엣지 그라인더와 검사 장비를 개발 생산했다. 2010년 신규 사업으로 CVD 탄화규소 제품군 분야에 진출한 후 LED 제조용 탄화규소 코팅 제품 및 반도체 웨이퍼 에칭 공정용 소품 및 탄화규소 포커스 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 구성은 반도체 제조용 이 약 71.97%,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약 2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SK하이닉스의 탄화규소 포커스링 공급업체로서 신규 벤더로 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엣지 그라인더와 검사 장비를 개발 생산하였으며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탄화규소 포커스링 사업에 진출하여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200억 원 가량의 증설 투자. 이게 이제 탄화규소 포커스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0억 원대에서 올해 700억 원대, 내년에 1000억 원대까지 조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3억에서 올해 160억 원대, 내년에 240억 원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조금씩 성장하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00억 원에서 올해 150억, 내년에 220억.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많이 점프를 하고 있네요. 자, 분기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억 원에서 올해 36억 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7억 원에서 올해 44억 원,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억 원에서 올해 35억 원. 그러니까 이게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작년 9억 원에 36억 원. 근데 2분기는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 43억 원인데 올해 45억 때문에 비슷합니다. 근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67억보다 올해 44억 오히려 또 떨어집니다. 근데 4분기 때는 다시 14억 원에서 35억 원 증가된다. 혹시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자, 어땠습니까? 자,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죠? 발표가 되면 작년하고 차이가 없네? 그리고 3분기가 되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4분기부터 돌아서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10월 말에 할 게죠. 10월 말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바닥에 있다면은 그때 잡아가지고 내년 1분기까지 끄고 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83%, 좋습니다. 이번에는 1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한 회사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2%대, 상당히 괜찮죠.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인 걸 감안하면은 약간 3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700원, BPS는 11,500원이 되겠습니다. 2,7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겠습니다. 2,700원이면은 10배면 27,0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이면 PER 한 15배에서 20배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저평가 상태다. 바닥이 10,000원에서 27,000원까지 거의 270%,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상승했잖아요. 3배 가까이 상승했지만은 현재 구간은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2,700원을 기준인데 2,700원이면은 27,000원이 PR 10배예요. 지금 23,600원이거든요. 현재 구간이 23,600원인데 27,000원이 10배입니다. 현재 구간은 저평가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반도체 제조용 탄화규소에서 51%,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용에서 48%.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지금 반반으로 나와 있네요. 아까 저기 앞에서는 조금 반도체 쪽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반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B나 BW 확인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2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략 한 2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물량은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유상증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CS를 하는 수조우라는 게 이제 중국 소주성이죠. 중국 소주성에 중국말로 수조우라고 하죠. 수조. 중국 소주성에 있는 그러니까 CS라는 건 뭐냐면은 커스터머 서비스. 이제 고객 서비스, 고객 응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그걸 CS라고 보통 하죠. 이제 자동차에도 CS가 있고 뭐 일반 제조업에도 다 CS 팀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CS를 하는 소주성에, 그러니까 수저우성에 있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바닥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지만은 현재 주가 위치는 저평가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KNJ라는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